네. 요거 관리하기가 혼자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는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뭐 보일러 같은 게 터졌다 아니면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이거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막 고치러 뭐 부르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문 관리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알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부재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고요? 부재 소유자. 부재 소유자가 뭐냐면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자. 그러면 전세 월세 주면은 거기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부재 소유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전월세 같은 거 주게 되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조금 전에 아니라 전 시간에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 신탁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만 했지 관리 운영은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 회사가 거기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많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사모펀드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사모펀드가 공개로 자금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재벌들끼리 이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았죠. 요 돈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런 형태를요,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가 론스타라든가 아니면요, 리먼 브로더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요, 블랙스톤 이런 게 있는데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게 이것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긁어 모은 돈이죠. 이거 비공개적으로 긁어 모은 돈 있죠. 재벌들끼리 무지막지한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실기업을 구입하며 다닙니다. 주로 뭘 구입한다고요? 부실기업을 사냥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사냥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이 거의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얘들이 이거 구입하게 되면 자, 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제 구입하죠. 그럼 개미들이 달라붙어요, 안 붙어요?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어느 정도 올라가서 관리하는 척 하면서 몇 년, 한 2, 3년 관리하다가 그냥 주가가 폭등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팔아치우고 토끼는 겁니다. 이거를 먹튀한다 해줍니다. 뭐 한다고요? 먹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놓는 이러한 집단이 사모펀드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부동산도 구입해요. 근데 얘네들은 구입만 했지 관리를 누구한테 맡겨요? 관리회사한테 다 맡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옛날에는 우리 서울에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높았던 건물이 뭐예요? 예? 63빌딩 70년대 그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1빌딩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떤 빌딩이라고요? 3.1빌딩. 자, 어디 종로 이제 3가에 있는 빌딩인데 여기 가장 높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63빌딩 친 겁니다. 여기 3.1빌딩 이렇게. 왜 그러냐면 31층이라고 해서 3.1빌딩. 그 당시에만 해도 무진장 높았습니다. 70년대. 예, 이거 알고 있나요? 종로 3가에 가면 이렇게 무뚝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빌딩 때문에 약간 층수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무진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골의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제 애를 좀 없는 살림에 잘 키워갖고 서울에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유학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학도 이제 서울에서 나오고 그리고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다음에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거 키워서 애들 대학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제 서울에서 잘 살아가고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옆에다 먹기고요. 닭 하나 딱 닭 붙들고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와서 이제 서울역에 딱 내린 거 아닙니까? 서울 딱 내려서 이놈한테 딱 전화했더니 너 어디냐? 했더니 이놈이 종로에서 회사 다닌답니다.
그래서 나 거기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 물어봐서 종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 있잖아요. 거기로 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못 끼고요. 다 끼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이제 3일 빌딩에 온 겁니다. 빌딩에 와서 자, 이 빌딩을 딱 이제 굉장히 높은 맨날 이제 1층만 보다가 31층 보니까 놀라요? 안 놀라요? 너무 놀란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놀라갖고 이렇게 딱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아들이 올 때까지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총각놈이 와갖고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라고요? 이 건물 좀 구경하고 있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했게요? 이거 구경하려면 한 층당 1,000원씩 돈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애도 이제 잘 키워갖고 머리가 이제 비상합니다. 올해는 31층까지 다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 10층밖에 안 봤는데 하면서 10,000원만 줬다는 이게 썰렁한 개그가 있었다. 말 같지 않아요? 재미없었나요? 너무 재미없었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안 할게요. 이렇게 좀. 너무 없었네. 그래서. 자, 어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3일 빌딩가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뭐 그 정도 건물은 뭐 건물도 건물 축에는 속하는데 너무 높죠? 웬만한 아파트도 막 이 정도 막 30층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3가지 영역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청소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술적 관리에 불과한 겁니다.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는요, 협의의 부동산 관리 해줍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협의가 뭐예요? 좁은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 근데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요,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복합적 하면 항상 뭐예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뭐라고요? 법경기.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아니면요,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다 포함하는 관리. 이걸요, 이게 이제 그 복합적 관리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본질적 의미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요? 상식적으로. 자, 그냥 느낌으로 답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자, 기술적 관리는 맨 먼저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생 관리 해줍니다. 매일매일 뭐 복도 청소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요. 위생 관리.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거 잡아야 되죠? 모기 같은 거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은 매미 소리 있잖아, 매미. 나무에 매미가 막 너무 우는 바람에 거의 뭐 잠을 못 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매미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자, 그 다음에 그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걸요, 시설 관리 이렇게 기합니다. 자, 이런 걸 다 기술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보안 관리다. 보안 관리는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이거 도둑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 같은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요, 보안 관리라는 겁니다. 보안 관리. 그래서 옛날에는 보안 관리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담입니다. 담. 이게 뭐라고요? 담인데 도둑놈 못 들어오게 어떻게 했어요? 그 소주병, 맥주병 있잖아요. 그거를 벽에다 막 집어 던져요.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세멘트를 싹 바른 다음에 총총총총이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여기 담 넘어갈래다가 손 베어요? 안 베어요? 비우면 걔가 뭐라고 했어요?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러워서. 이렇게 한 걸요, 보안 관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관리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집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세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보안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보전 관리다. 보전 관리는 미리미리 예방조치 하는 거 있죠? 이걸요,
보존 관리다. 그러니까 소 잃고 난 다음에 왜 한 칸 고쳐야 돼요? 잃기 전에 왜 한 칸 고쳐야 돼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왜 한 칸 고치려면, 자, 소가 한 30마리 토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사람도 막 한 10명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잡아오려면. 그러니까, 그죠? 소 외양간 다 때려 부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고치려면, 새로 고치려면 돈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게 좋겠네요. 미리미리 철사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철사만 꽁꽁 묶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보존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아무래도 자,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써먹을 수 있겠네요. 내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손익분기점, 자, 손익분기점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겠네요. 자, 내가 원룸 한 30칸짜리를 갖고 있는데, 몇 칸을 임대시켜야 그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냐는 얘기죠. 이걸요, 손익분기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이상 막 어떻게 임대를 놔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돈이 엉뚱한 데서 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회계관리 이런 걸 통해서, 자, 돈이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경제적 관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각종 임대차 관리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를 법률적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공법이라든가 뭐 사법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될 겁니다. 그잖아요? 누가 훔쳐가려고 한다. 사법적으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자, 이 법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약간 헷갈리는 것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시켰다. 자, 요거 어쩐지, 자, 소유권을 범위를 정하고 하는 거니까 법률적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무슨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유권의 범위는 이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지적도 있죠? 지적 공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적법 공부하죠? 그죠? 공간정보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 공부라는 게 뭐냐면 지적과 관련된 공적 장부를 얘기합니다. 토지 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요 지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소유권의 범위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정해져 있는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기술적 관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헷갈리는 게 인력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관리. 요거 애매하네요. 어디다 집어넣기가 애매한데, 요 인력관리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관리라고요? 경제적 관리에 속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보고 봐야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게 빨강색 이런 거나 좀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게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니 어쩐지 아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를 누가 담 넘어와 갖고 토지 훔쳐가나요? 아까 들어와서 더럽다 하는 놈이잖아요. 그 놈이 와서 토지를 훔쳐가진 않겠죠. 가방에 넣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소유권을 온전히 보존하자,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에 속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법률적 관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중에 기술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딱 하면 요거 딱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을 딱 하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이번에는 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 중에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이번에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전국에 어떤 아줌마가 부동산 갑부입니다. 전국에 빌딩을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0개. 그래서 부동산 갑부입니다. 갑부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빌딩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막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자 이렇게 한 10개를 갖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아주 부럽다 이렇게 좀 되겠네. 아주 뭐라고요? 부럽다. 그러니까 갖고 있고 싶은데 하나라도 나 주면 어때요니까 어쨌거나 하나하나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같은 거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필요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요때 자, 이 부동산 마다마다 기술적 관리만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를, 자, 이 관리 업계에서는 이걸요, 시설 관리사 해줍니다. 무슨 관리사라고요? 시설 관리.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을요, 시설 관리사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을요, 시설 관리해 줍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시설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부동산 마다마다 맡아서 해야 되겠죠? 이걸요, 시설 관리라는 겁니다.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요 부동산 마다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요,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요, 부동산 관리사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요, 부동산 관리해 주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여기도 뭐라고요? 부동산 관리. 이렇게. 이것도요, 부동산 관리. 이걸 다른 말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는 겁니다. 건물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임대차 관리. 이걸 그냥 한마디로 부동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 시설 관리는 그야말로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소극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무슨 관리라고요? 소극적 관리. 그러니까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리창 깨지면 교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추운데 그 유리창 차가운 바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이제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시설 관리라는 겁니다.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이걸요, 소극적 관리. 근데, 가장 관리 중에 넓은 개념이 요겁니다. 이렇게 넓은 개념이 요걸요, 자산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네들은 자산 관리사라고 하는데, 얘들은 자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회계학에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개의 이 아줌마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라고요? 10개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팔아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그걸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가, 위험 관리도 하고, 아니면 이거 증축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다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치가 증진될 것인가,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얘기죠. 가치가 떨어진 건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까지 다 하겠다 이런 걸요, 일종의 적극적인 관리가 됩니다. 적극적 관리. 요걸요, 자산 관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사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 돼요? 이 사람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이 사람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이 사람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그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 10개 갖고 있는 아줌마. 아줌마가 이제 주인 아닙니까?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영역인데, 여기서 가끔 물어보는 게, 시설 관리는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무슨 관리라고요? 소극적 관리. 그리고 얘는요, 어떤 식으로 해야 가치가 증진될 것인가, 자산 가치가 극대화될 것인가, 이것까지 따지겠다는 얘기죠. 요걸요,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관리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